군사 이런 능력 이런 측면에서 현재가 더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주제에 대한 주제 발표를 마치시고 지정 토론하실 분이 오늘 네 분입니다. 네 분이 공동 참여하는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원식 장모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원래 순서는 제가 아닌데 오후에 그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승단에서 행사가 있는데 제가 사회를 좀 맡아서 다 생경적으로 준비하고 확인할 일이 있어서 먼저 좀 장애를 보였습니다. 지금이 6.25 때보다 위험하다.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력이 그때 비교하는 대로 대한민국이 압도하고 있고 대한민국 군대도 한미연합군을 고려하면 북한은 압도합니다. 그때는 한미동맹이 없었지만 지금 한미동맹이 있습니다. 냉전이 붕괴돼서 북한은 변변한 우방국이 중로가 있다고 하나 냉전 때만큼 결속력이 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 유엔의 지지를 받고 있고 대한민국 기지에 대해서는 모든 세계가 정상적인 국가라면 다 감동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더 큰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 동감을 하십니까? 문재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이 체인 걸린 것 같은 유화론자 줄 알았는데 그 수준을 벗어나서 고든 창이 평가한 것이 점점 사실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딱 본인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발표할 것도 정치적 리더십만 바꾸면 얼마든지 북한의 핵미사일 우리가 미국의 한미동맹을 억제가 실패에 쏘더라도 한미연합 재래식 전력으로 킬체인 KMD 사람들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전만 잘 갖추면 거의 대한민국 영토에 북한의 핵미사일이 나타난데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 한 페이지씩 분석했어요. 아니 한 페이지를 열어줘야죠. 비교. 남북 군사태세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걸퍼전 때 김일성이가 보니까 아무리 많은 탱크와 부대가 있어도 미국이 차원을 달리한 군사기술 때문에 싸워보기도 전에 사막에서 다 박살났습니다. 여러분들 이라크전 때 이라크 공군기하고 미국 공군기하고 공중전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전차전은 거의 없었습니다. 조금 소규모 있었는데 이걸 보고 김일성이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건설해놨던 재래식 전력 이것들은 북한의 아주 불편한 제한된 도로로 나오는 순간 미국 비행기에 의해서 싸워보기 전에 흔적이 없으겠구나. 그러면 미국의 비행기로도 절적 우세 전력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것을 만들자. 그게 비대칭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군사 위협은 비대칭 위협이라고 여러분이 이꼬로 생각하셔도 전혀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군 균형 발전 개념에 의해서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좀 집중하지 않고 모든 병가나 군을 골고루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전력은 향상됐는데 북한 비대칭, 한국 당국입니다. 북한 비대칭 위협 대비에는 공백이 발생한 게 정확한 지금 남북한의 군사태세의 현 주소입니다. 비대칭 전략이라는 것을 참고로 보신다는데 적의 강점을 피해서 약점을 하는 것. 그러니까 미국이 스텔스나 항공모함을 많이 가졌어도 바그다드에서 게릴라가 폭탄을 싣고 바그다드 시내로 돌아다니는 것은 대책이 없습니다. 아까 한기호 의원님께서 보병이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였죠. 그걸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북한의 비대칭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핵무기, 탄도미사일 이거는 핵무기를 운반하는 수단이고요. 그 탄두에 화학무기나 생물화무기를 실을 수 있으니까 위에 4개가 우리가 대량 살상무기라고 그러고 전술적 군사적 수준에서 장사정포와 특수전, 그 다음에 이제 비군사적인 수단으로 사이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핵무기, 북한의 전술 포병, 장사정 포병, 특수전 부대 이것을 3대 비대칭 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한 미사일 어마어마하게 겁나시죠. 핵 실으면. 아까 앞에 발표자가 말씀하셨는데 950년 대개 1000발 생각합니다. 북한이. 그럼 이 1000발에 실제로 쏠 때는 뭘 하느냐. 이동형 미사일에 쏘는. 그 이동형 미사일이 몇 대냐가 사실 우리한테 날라올 숫자예요. 왜냐하면 북한의 미사일은 이동형 발사대에다 한 발만 싣습니다.
아까 200대라고 하시는데 테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 150에서 200 왔다 갔다 하면 200 잡읍시다. 그러니까 북한이 10,000발을 갖고 있던 300만을 갖고 있던 그 200대를 부셔버리면 쏠 수 있는 런처가 없는 겁니다. 한눈만 보고 나는 거죠. 자, 그럼 그 200대의 테일이 어디 있을까요? 전평식 막론하고 우리가 아무데나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저 주둔지에 있는 방법이 있고 있을 때 있고 명령을 받고 사격진지로 나오는 이동로상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 사격진지 세 군데 외에는 없을 거 아닙니까? 아무데나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자, 미사일은 전부 다 수직 발사합니다. 지하에서 쏠 수 있어요, 없어요? 야외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둔지에서는 지하 방카에 있을 거고 소위 말해서. 그다음 이동 사격진지로 활동하는 야외 도로에 있을 거고 사격진지에서는 야지에 진지에 노출된 야지에 있겠죠. 자, 이것들은 장비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고정시설은 그냥 굴곡직 날아가서 탄도미사일을 부셔버리면 됩니다. 자, 북한이 주둔지가 부서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발을 빨리 동작 빠르게 싣고 나갔더라도 아무리 800발은 거기 있겠죠. 그러니까 북한의 고정된 부대를 부시는 것은 북한이 10,000발을 갖고 있든 20,000발을 갖고 있든 테일 숫자만큼 200발 외에 모든 북한의 미사일은 거기서 사라진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통신시설이 부셔지겠죠. 미사일을 가자마자 무조건 쏩니까?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교리에 김정은의 최고 결심이 있을 때 미사일을 쏩니다. 여러분들 영화 볼 때 핵가방 들고 다니죠, 미국. 아니, 핵무기를 쏘는데 대통령 지시 없이 정제를 해놓고 당시 저 어디 야지에 정제를 해서 내 명령 기다릴 필요 없이 굴문곡지 서울로 하겠던 미사일 쏴, 핵무기 쏴.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통신실이 무시되면 김일성부터 쭉 내려오는데 대대장 무지개 다 파괴가 됐어요. 그럼 나가서 지시도 못 만들고 그냥 쏩니까? 통신시설은 설사 제대로 정제돼도 그걸 제대로 못 쏠 수 있는 굉장히 지휘결심이 더디게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동로는 이게 산악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터널이나 이런 데가 있어요. 부셔버리면 이동이 잘 안 되겠죠. 그럼 남는 건 사격팀입니다. 거기에 스타일스기나 우리가 제대로 된 그 접시 파괴할 수 있는 전력을 보내면 사실은 제가 봐서 굉장한 북한의 그 킬체인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오러 오는 것들을 이게 다중방어망에서 맞추면 우리가 사실은 이것만 잘 구상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정말 필요한 전력을 적재적 소액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거 제대로 하면 거의 우리 지역에 낙탐이 안 되도록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SLBM, 잠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북한에 SLBM을 쏠 수 있는 잠수함 기지를 파괴시키면 파괴하거나 기뢰를 설치해서 못 나오게 하거나 그 다음 딱 감시하고 있다 나오자마자 부셔버리면 미사일 쏘기 부셔버리면 됩니다. 이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제대로 된 대통령이 나와서 제대로 된 능력 있는 군수내부와 머리를 짜내면 그에 맞춰서 되면 1년이면 맞출 수 있어. 전혀 걱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안 하고 일부러 우리 것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지금 위험이 되는 겁니다. 장사등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등포와 장사등포가 어디 있을까요? 원래 평소에 갱도에 보관되거든요. 그러다가 유사시에는 나옵니다. 갱도에서 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밖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동로에 있거나 사격진지에 있거나 또 사격진지 옆에 임시대 포인 유괴진지 네 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 갱도진지 부셔버리고 사격진지 부셔버리고 유괴진지 부셔버리면 남는 건 이동로나 사격진지에 있겠죠. 거기에 우리가 감시하고 사격수단을 연결해서 파괴를 하면 이것도 1시간 이내에 파괴할 수 있어요. 6일치 걸릴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동로에 많이 있을 때 예를 들면 공군의 바람수정 확산탄 같은 걸 들어뜨리면 그거는 500바이 500에 40개 표적을 향해서 엔진의 열을 찾아서 공격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 잘 결합시키면 이것도 역시 부실 수 있어요. 안 하기 때문에 문제죠. 그래서 이 장사등포도 제가 봐서는 크게 걱정할 게 없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갱들이 보시면 저 탄약을 가지러 가거든요. 그런데 240mm 방석배에 22발이 있습니다. 22발 쏘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갱도가 부서지면 추가 탄약 적재가 안 되겠죠. 그럼 22 곱하기 2 해보시죠. 4,000발. 170mm를 다 합치면 우리가 1에 5,000발만 떨어지고 나면 나머지 탄약이 다 파괴가 돼서 더 이상 못 쏩니다. 그 5,000발도 아까 이런 작전을 하면 한 1, 2,000발 이내 몇백 발 정도 초기에 떨어지다가
그다음부터 국민 여러분 생업에 정상적으로 종사해도 아무 이상 없도록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대통령하고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 이제 특수부대도 간단해요. 이 밝히기부터 2시면 되는데 시간이 길게 생겨가고 결론적으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의 위기가 우리는 국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군사기술이 약해서도 아니고 뭐 모든 면에서 국제적인 지지를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든든한 한미동맹이 다 있고 우리의 리스크는 그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라는 정치 리더십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 위기는 해결이 안 되고요. 이 위기의 해결의 해법은 문재인을 일단 내년 총선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식물정부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렇게 들었네요. 네, 신현준 양군 발표 잘 들었습니다.